미래 무기체계 하나로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낮은 고도를 빠른 속도로 자유자재로 기동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는 기존 미사일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 기대되고 있다. 인류의 전쟁사를 보면 마치 시소 게임처럼 창과 방패의 충돌로 진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시 점호전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적이 진지, 장애물, 기관총으로 준비된 방패 영역을 궤도와 장갑을 장착한 전차가 날카로운 창의 역할을 하며 점호전을 승리로 이끈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1차 세계대전 시 점호전의 모습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차의 등장. 이처럼 상대국의 전투력을 능가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일은 적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일이다. 오늘 소개하는 극초음속 무기는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미사일 방어망이란 방패를 무너뜨릴 새로운 창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관한 가장 대표적 사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다. 미국이 보유한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활용해 상대국의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이에 대항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새로운 창인 극초음속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유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한 극초음속 무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5 이상의 속도로 일정한 포물선 형태가 아닌 자유자재로 기동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어체계로 막을 수 없는 무기로 여겨진다. 아래 제시된 그림처럼 극초음속 무기는 고도 100km 이하에서 포물선이 아닌 자유로운 곡선으로 비행하다가 목표 지점 근처에서는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낙하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수직 급강하하는 것은 목표 지점 근처의 방어체계인 요격 미사일 등의 위협을 피하고 강력한 피해를 주기 위함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고 미국 또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운용 개념 역시 다양하지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극초음속 활공체이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강한 추력을 내는 운반체에 탑재되었다가 대기권 상층에서 분리되어 표적을 향해 비행한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엔진과 연료 없이 공기 속을 가르면서 마하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유연한 기체 구조와 기술을 가진 무기이다. 아래 극초음속 활공체 그림에서 보듯이 극초음속 활공체는 삼각형 모양으로 공기의 저항을 피하거나 이용하면서 삼각형의 꼭지점에는 탄두를 실을 수 있다. 다른 형태의 극초음속 무기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호크는 먼 거리를 비행하면서 창문으로 들어가 주요 건물을 공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이다. 이런 순항 미사일은 정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아쉬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이러한 기존 순항 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하고 빠른 속도로 인해 피격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의 비행기 형상을 유지하고 있고 입구에는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를 미래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고속 고기동성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상 대치 레이더는 미국을 향해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3000km 거리에서 감지하여 표적 지역 도달 전까지 12분 동안 방어체계를 가동하여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나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5 이상의 속도로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표적 지역 도달 6분 전에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일정한 포물선을 그리는 탄도미사일은 지상 레이더의 높은 위치에서 목표와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감지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목표 근처의 낮은 고도에서 포착된다. 목표 근처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더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일정한 궤도로 비행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 이동 지점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체계가 요격하기 힘들어진다. 극초음속 무기는 방어하는 상대에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미국의 ICBM 대응 절차 시나리오를 보면 상대국이 ICBM을 발사한 순간을 포착하여 그 미사일을 폭파하는 데까지 25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극초음속 무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ICBM 같은 고출력의 운반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낮은 고도를 고속으로 기동하기 때문에 탐지하고 요격하는 절차가 최대 6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탐지 추적 결심 행동의 절차가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방어하는 국가는 굉장한 시간적 압박 속에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 탐지가 되었더라도 탄두에 핵이 실려있는지 재래식 탄두가 실려있는지 확정할 수 없다. 이런 모호성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만약 재래식 탄두가 아닌 핵탄두라고 한다면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탄두의 종류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는 자유기동을 하기 때문에 극초음속 무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탄두 미사일처럼 예상 표적 지역을 유추할 수 있다면 표적 주변의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할 수 있으나 표적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방어하는 국가는 어느 지역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위한 우리의 노력 방향. 극초음속 무기는 새로운 개념의 창으로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까지는 막을 수 있는 방어체계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미국뿐 아니라 인도,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극초음속 무기는 많은 예산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극초음속 무기는 고도 30에서 60km에서 주로 운용되는데 그 고도는 우리가 아는 성층권과 중간권 영역이다. 표준 대기의 특성을 보면 극초음속 무기의 운용 고도는 온도 변화도 심하지만 무엇보다 공기의 밀도가 급격히 적어진다. 아래 표준 대기의 특성을 표현한 그래프를 보면 공기 밀도는 고도 40km에 이르면 거의 0임을 알 수 있고 온도 변화는 지표면이 섭씨 21대 고도 10km에서는 영하 55도, 고도 50km에서는 영상 0도, 고도 80km에서는 영하 80도에 이를 정도로 고도에 따라 온도 변화가 극심함을 알 수 있다. 공기 밀도가 적으면 비행체가 비행할 때 공기 마찰이 줄어들어 앞으로 추진을 위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공기의 밀도가 적기 때문에 비행체가 공중에 떠다닐 수 있게 부피를 키우거나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준 대기 조건을 이용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기와 마찰을 통해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견디는 소재 개발과 공기의 저항과 밀도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비행체 설계 기술이 핵심이다. 마하 이상의 속도에서 비행체 표면이 공기와 부딪혀 발생하는 온도는 1400도씨를 넘는다. 그 온도를 차단하고 내부 장치를 보호하는 내열, 단열 기술이 없으면 무기로서의 성능 발휘가 제한된다. 그리고 비행체가 요격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피를 줄여 탐지의 위험을 줄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화 설계 기술이 중요하다. 창과 방패의 싸움은 전쟁사와 함께 계속 진행되고 있다. 창은 항상 선제적이고 방패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구축되어 온 경향성을 볼 때 우리도 새로운 창인 극초음속 무기에 집중할